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이 사태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특검이 결론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왜 계엄일을 12월 3일로 정한 건지, 언제부터 이런 망상을 꿈꿔왔는지를 특검 발표를 바탕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던 내란 특검, 180일 수사기간을 꽉 채우고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소식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환하게 웃으며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곧바로 공수처 체포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는 관여 의혹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구속했습니다. 첫 승부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기 바로 전날에 다시 구속했습니다.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하겠다던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생략한 채 180일간 숨가쁘게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계엄의 밤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처음으로 1심이 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내란 재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그거는 그 전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내란 특검은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크게 싸운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생각하고 계획한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계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계엄이 성공했다면 김 씨의 수사는 무마됐을 것이라며 계엄과의 연관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웅 기자입니다. 2024년 하반기 명태균 게이트와 디올백 수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분출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의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며 김건희 씨가 계엄의 모의와 실행에 직접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의 목적 안에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부부가 크게 다퉜다는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이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내가 생각한 것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 모든 걸 망쳤다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12.3 계엄 당일 김건희 씨가 다녀온 성형외과 의사 등도 불러 조사했는데 당일 행적에서도 계엄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된 주요 고비 때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특검 역시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런 정황을 다수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건희 씨 수사 무마가 계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내란 재판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야당, 언론을 원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한탄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구중궁궐이란 단어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엿새 뒤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가진 술자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당시 야당과 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쭉 하면은 그걸 다 반대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얘기로 다 해버리고 다 바꿔 쓰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난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만나며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특검이 판단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그 스마트폰에 그 날짜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구중궁궐은 9겹으로 둘러싸인 궁, 즉 임금이 있는 곳까지 닿기란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메모를 두고 사람이 고립돼 있으면 소통이 안 되고 오해도 하고 의심하게 되는구나 싶어 이 단어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의 회계 보고서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정치인들이 네팔에서 열린 통일교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시점은 2018년 말입니다. 통일교는 이들에게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등 체류 비용을 대줬습니다. 이를 최종 승인한 사람 윤영호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통일교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서밋입니다. 임종성 당시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입니다. 목에는 통일교 합동결혼식에서 사용하는 흰 천을 둘렀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임종성, 김규환, 정양석 등 현역 국회의원 4명과 전직 국회의원 1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JTBC는 네팔 행사 관련 통일교 재정 품위서를 입수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5명의 항공료 값으로 1,48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최종 승인한 사람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입니다. 항공권은 통일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결제했는데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름과 함께 프레스티지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료 역시 통일교가 부담했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은 오늘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들어먹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측은 JTBC에 2018년 통일교 네팔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영호 씨 주장처럼 수천만 원의 통일교 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공권과 숙소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팔 같은 데 안 가본 나라라. 재밌겠다고 갔는데 이게 요새 이렇게 됐네. 뭐 시내랑 좀 돌아보고 그랬죠. 임종성 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